자, 이제 기초영문법도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8장, 9장 형용사와 부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꾸 들춰봐서 일장에 영어에는 8개의 품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에는 어떤 거가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한 그 단어의 자리값 얘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초 복습을 하면요, 문장의 뼈대는 영어에서 단어가 나열이 돼서 문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 뼈대가 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축이 되는 거는 동사라 했습니다. 동사를 축으로 해서 동사 앞에 있는 주어요, 다음에 동사 다음에 있는 목적어나 보어, 이렇게 뼈대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뼈대를 이루는 거에 문장 단어들이 꾸밈을 받습니다. 이제 꾸밈을 받는 거에 그 꾸민말이 있죠. 꾸민말은 영어에서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꾸민말, 그 다음에 동사 또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꾸민말, 두 가지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꾸민말은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또는 서술어 부분을 꾸며주는 꾸민말은 부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장의 형용사와 부사는 다 꾸며주는 말을 공부하는 장이죠.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가 제일 많이 흔하게 보이는 거죠. 제일 뼈대가 이루는 my friend 주어 나왔고요. likes라는 동사를 기점으로 동사 다음에는 her pet라는 목적어가 나왔죠. 그렇죠? 위치 바뀌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그렇죠? Her pet likes my friend. 다르죠? 주어 목적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리값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동사를 축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 요런 가장 기본적인 거에 그 밑에 예문 보면은 노란색 단어가 끼어들었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close friend really likes her cute pet very much. 됐죠? 자, 그러면 friend 앞에는 close는 당연히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really likes, 그래서 likes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정말로 좋아해 라는 really라는 부사가 또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her pet이라는 pet에 her cute pet라는,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또 cute라는 귀여운 애완동물이라는 형용사가 또 끼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very much는 굉장히 아주 뭘 꾸며주죠? 좋아해라는 앞에는 likes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부사가 왔죠. 이해갑니까? 비교적 간단합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형용사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둘 게 뭐냐면, 형용사는 어려운 점이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꾸민말 역할도 하지만, 거기 형용사 정리 1번에 보면은 형용사가 또 하나 쓰이는 게 뭐냐면 보호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퍼즐 얘기를 자꾸 했는데요. 퍼즐에 맞춰지지 않으면 불완전해지죠. 자기 자리에 퍼즐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가 빈 공간이 됩니다. 불완전해지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동사를 완전하게 보충해 주는 게 보어입니다. 그렇죠? 보어요. 보어 개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동사라는 거에 대표적인 거를 세 가지를 얘기했죠. 불완전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he was 의 비동사, 두 번째는 he became 이라는 become 동사, 그 다음에 he looked 라는
감각동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다. 뭐를 보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였다. 그래서 뒤에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에 다 형용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점점점 부분에 말이 안 들어가면,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주어 동사로 뜻이 통하나요? He was, he became, he looked. 절대 안 통하죠. 불완전합니다. 뭔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빠진 부분이 목적어인가요? 아니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목적어인가요? 아닙니다. 목적어가 아닌 걸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목적어라면 동사를 보고 동사를 해석한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뭐뭐를 하고 연결해서 동사를 해석해 보면 자연스러우면 당연히 목적어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He was, 그는 뭐뭐였다. became, 되었다. 보였다. 라는 동사에다가 뭐뭐를 하고 해석을 조합해서 연결이 되나요? 안 됩니다. 뭐뭐를 넣어갖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는 목적어 자리가 아닙니다. 요 요령도 꼭 알아두세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올라가 보면 여기가 목적어 자리인지 도대체 여기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지 필요하지 않은 동사인지 그리 쉽지 않아요. 예, 따지는 요령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사 다음에 단어에다가 뭐뭐를 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봐서 자연스러우면 그거는 틀림없는 동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는 뭐뭐를 집어넣어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있는 걸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동사 다음 자리인데 목적어는 아닌 꼭 들어가야 되는 이 단어를 보어라고 합니다. 개념이 쉽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동사 다음에 들어가는데 목적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가 자체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형용사가 He was happy, he became happy, he looked happy.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들어가서 그 형용사가 보호가 된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하고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동사하고 같이 공부가 돼서 was happy냐, became happy냐, looked happy냐. 이래 돼서 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쓰이는 의미 개념입니다. 의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형용사 보호라고 쓰이고 형용사의 꾸밈 용법이 아니라 말을 서술해주는 용법이라고 합니다. 동사와 더불어서 서술해줍니다. 정리됐나요? 예, 여기까지 마칩니다.